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호 무엇을 산호의 선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릴 거는 무조건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이제 기법이라고 하면 기법이고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식은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주식은 가는 종목을 올라타는 게 아니라 가야 될 종목을 사놓고 기다린다.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떠한 종목이 앞으로 갈 것이고 어떠한 종목이 가야만 하는지. 사실 우리가 이제 시간은 금이라고 하는데 정말 저는 이 평소에 시간은 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시간은 금이다. 이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투자한 시간만큼 이 종목에 대한 수익률과 그 수익률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뭐로 나옵니까? 수익금으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투자한 시간만큼 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잠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걸 좀 세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식시장은 원리가 간단해요. 자, 주식이라는 건 결국에 작업입니다. 작업을 통해서만 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사실 보통에 형성되어 있는 주가는요, 그 기업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 주가예요. 막 어떠한 종목이 예를 들어 참엔지니어링이 1,000원대에서 놀고 있다. 그럼 이 기업의 가치는 1,000원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종목이 10,000원에서 놀고 있다. 그럼 그 기업의 원래 가치는 10,000원이에요. 근데 뭐예요? 어떠한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갑작스럽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1,000원짜리를 10,000원에 만들어놨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만약에 참 엔지니어링이 작업을 통해서 10,000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 종목의 원래 주가가 10,000원인 게 아니라 이 어떠한 이 이슈를 가지고 기대감으로 어거지로 끌어올린 가격이 10,00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1,000원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주식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는 결국 뭐 때문이다? 작업이라는 거예요. 작업. 뭐가 되었던지 삼성전자가 실제로 올라가는 것도 어찌 보면요, 개인 투자자가 그만큼 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따져보면 개인 투자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동학개미 운동이 만들어낸 하나의 작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동학개미 운동 효과로 생성된 작업이 삼성전자를 신고가를 갱신시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작업을 통해서만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이 핵심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럼 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 작업을 해야 되는 종목,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 나서자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사놓는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작업을 해야 되는 종목이 뭐가 있느냐?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뭐가 있느냐? 어떠한 투자자, 주포,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주포라든지 자금을 집어넣은 이 사람들이 뭐예요? 물려있는 종목을 찾으세요. 물려있는 종목.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봐. 내가 100억을 투자해놨는데 마이너스 50억이에요. 이 손절 어떻게 쳐요? 어떻게 칩니까? 100억을 투자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50억이다. 이거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수익 보고 나와요. 그래서 주포가 물려있는 종목들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주포가 물려있는 종목은 반드시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종목들, 주포가 물린 종목들을 찾으면 되는데요. 그 찾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간단한 게 바로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 공모가 이하. 자, 공모가 이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 자, 주식이 상장될 때는 보통 이제 공모가라는 게 있습니다. 공모가라는 게 있고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면은 이 공모할 때 얼마의 공모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고 하면서 그 가격이 책정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주가가 상장할 때
보호예수라는 제도가 있어요. 보호예수 물량.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이 공모에 이 어떠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한 최대 주주가 100억을 뭐 들고 있어요. 뭐 한 30%의 이 비중을 들고 있습니다. 비중을 들고 있는데 주가가 상장하자마자 우리가 상장하면 가끔 보면 공모가보다 2배, 3배, 뭐 3배까지는 좀 오버해도 2배 이렇게 떠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따상 열풍이라고 하면서 공모주들이 또 한번 열풍을 불었었죠. 그런 것처럼 상장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이미 뭐 2,000원의 공모가를 받았는데 상장하니까 4,000원에 상장이 되고 이게 상한가에서 출발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최대 주주가 30%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 시장가로 다 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폭락하는 거예요. 폭락. 그러다 보니까 이런 최대 주주라든지 일정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보호예수 물량, 말 그대로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이 물량을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게 이제 보호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보통 이제 6개월에서 짧게는 정말 짧으면 3개월인데 보통에 이제 한 6개월 정도예요. 6개월에서 이제 24개월, 2년이죠. 2년 정도 해가지고 뭘 하느냐? 이 보호예수 기간이 있습니다. 보호예수 기간.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보호예수 기간이 있는데, 자, 생각해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재산이 10억입니다. 여러분 전재산이 10억이야. 10억인데 내 10억을 여기에 다 때려박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재산이 10억인 사람은요, 절대 공모에 24개월 동안 팔지 못하는데 왜 때려박아? 안 때려박아요. 10억이 전재산인 사람은 절대 10억을 안 박아요. 그러면 공모에 적어도 참여한 사람들은 뭐라 볼 수 있느냐?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때려박은 사람 뭐라 할 수 있느냐? 이 10억, 20억, 30억이 없어도 돈이 많은 사람들, 즉 기본적으로 공모에 비중을 차지한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뭐냐고 하면요, 대부분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됐을 때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 주가가 너무 빠져있다. 그러면은 있는 돈을 쏟아 부어서 작업팀을 구한다든지 또 새로운 작업팀을 꾸린다든지 있는 돈을 쏟아 부어서 어떻게든 탈출을 시도해요. 내가 이 20억을 투자해놨더니 이게 지금 마이너스 10억이야. 그럼 내가 이거 작업팀 붙여가지고 2배 먹고 나오면 40억 됩니다. 40억 가지고 차라리 20억을 또 작업팀한테 수수료로 줘도 얘가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익으로 나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 이하에 있는 종목들, 이하에 있는 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가 돈 있는 놈이야. 내가 돈 있어. 그래서 공모에 내가 딱 청약했습니다. 내가 공모에 오케이 여기 100억을 집어넣어놨어. 100억을 집어넣어놨고 2년 뒤에 팔려고 봤더니 어씨 마이너스 50%네? 50억이네? 50억이야? 어떡하겠어? 그냥 손절 칠 겁니까? 아니요. 무조건 공모가 이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어떻게 한다? 수익을 보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이하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공모가 이하에서 놀고 있는 종목은 일단은 뭐다? 최대 주주가 아니죠. 돈 있는 놈이 물려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돈 있는 놈들이 물려있는 종목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공모가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호예수 물량은 풀리는 시점 이런 거는 이제 공시 보면 다 나와요. 공시 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시점에서 내가 주가를 봤더니 공모가 아래서 놀고 있다. 그럼 이런 거는 사놓고 묵히면 무조건 먹는 겁니다. 정말 쉽죠. 아무것도 몰라도 돼. 차트 안 봐도 돼요.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안 봐도 돼요. 어차피 주포들이 끌어올릴 때 알아서 엮어요. 알아서 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이하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 보호예수가 풀리는 시점에서 공모가 이하에서 놀고 있는 종목은 사놓고 묵히면은 무조건 먹는 종목이다 라고 이제 아시면 돼요.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CB와 삼자 배정. 자, 삼자 배정 이것도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삼자 배정이라는 건 어떠한 특정 인물이 될 수도 있고 특정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뭐예요? 삼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내가 어떠한 기업에 20억, 30억, 50억, 100억 유상증자를 해요. 받아. 그러면 이 사람들도 뭐야? 당연히 아까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공모에 청약한 사람과 비슷한 개념으로 20억, 30억, 50억, 100억 이렇게 한 사람은 뭐예요? 당연히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봐봐. 20억, 30억, 50억이 있는 사람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업의 삼자배정 받아주겠습니까? 당연히 이 기업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가져와 주는 거예요. 물량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0억을 투자했어. 보통 이제 삼자 배정에도 뭐가 있습니까? 삼자 배정에도 이제 뭐예요? 유상증자 이제 가격이 있죠. 가격. 예를 들어서 삼자 배정을 2,800원에 발행했습니다. 삼자 배정을 2,800원에 내가 50억을 발행했어. 50억을 발행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삼자 배정도 뭐가 있냐고 하면요. 보통 1년 정도에서 보호 예수가 있어요. 보호 예수. 1년 정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삼자 배정 이제 딱 받아놓고 1년 뒤에 팔려고 봤더니 1년 뒤에 내가 이제 봤더니 이게 어머나 1,500원가 있어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아니 내가 돈을 빌려줘 놓고 돈을 이제 내가 투자했더니 50억을 투자했더니 1년 뒤에 1,500원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쩔 겁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삼자 배정이든 공모가든 기본적으로 20억, 30억을 갖다가 한 종목에 때릴 수 있는 사람들 뭐다? 돈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1억이 있어도 5천만 원이 있어도 한 종목에 5천만 원 다 못 때리잖아. 왜? 무서워서. 근데 20억, 30억 있는 사람들 기본 때릴 정도는 뭐예요? 이 20억, 30억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괜찮은 사람들. 20억, 30억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0, 30억 그냥 여윳돈 갖고 때려 놓는 겁니다. 있는 돈 가지고.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내가 봤는데 어머나 이씨 뭐한 거지? 반토막이 다 있네? 그럼 어쩌겠어요? 당연히 주가를 끌어올려야겠죠. 굉장히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삼자 배정이라는 이슈를 삼자 배정이 뭐예요? 얘도 보호에서 풀려가는 시점. 그래서 주식들이 보면 여러분들 삼자 배정 때리고 보호에서 풀려가는 시점에서 그 발행가 아래서 노는 종목들 이런 것도 사놓고 묵히면요 무조건 먹고 납니다. 무조건. 정말 무조건. 그래서 이런 걸 외워두셔야 돼요. 이런 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할 때 이슈 분석할 때 이런 것까지 알고 있으면은 진짜 그냥 기다리면 끝이에요. 이 세상에 기다리는 게 제일 쉬웠어요. 왜? 난 주포보다 더 싸게 사니까. 삼자 배정으로 50억 때려놓은 놈이 2,800원에다가 이제 주가 발행해놨는데 나는 뭐예요? 나는 1,500원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 얘가 50억을 본전치기만 해도 나는 거의 뭡니까? 100% 한 80% 먹고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수익 보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뭐예요? 주포들이 물린 종목을 그냥 사놓고 기다린다. 너무 쉬워요. 명심하세요. CB는 뭐예요? CB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전환사채. 자, 전환사채 발행. 전환사채랑 삼자 배정이랑 사실 굉장히 비슷해요. 왜? 삼자 배정은 자 특정 인물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증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상증자. 특정 인물이나 기업에게, 제3자에게. 그리고 전환사채는 말 그대로 사채를 발행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돈을 빌려옵니다. 여기까지 다른 것 같죠? 근데 전환사채라는 건 말 그대로 전환이 붙었잖아요. 필요시에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럼 다르잖아요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달라요. 근데 생각해봐요. 보통 전환사채를 보면요. 보통의 이제 이 돈을 갚는 돈을 갚을 때까지 보면요. 진짜로 짧으면 한 2년. 한 2년. 그리고 길면 한 4년도 돼요. 근데 보면요. 보통의 이자가 0%도 있고 진짜 많으면 5%. 그럼 여러분 쉽게 생각해 봅시다. 잘 생각해 봐요. 100억 있는 놈이 50억 있는 놈이 아까 얘기했죠. 과연 얘가 개인이겠어요? 당연히 돈 있는 누군가요. 그럼 이런 사람이 과연 1년에 3%를 못 벌까요? 여러분들 10억 가지고 1년에 3%를 못 벌겠습니까? 당연히 돈 있는 놈들이 지들끼리 정보도 얼마 많을 건데 1년에 3% 못 벌겠어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애들은요.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대다수가 뭐 하느냐? 여기서 만기 이자 받는 사람 없습니다.
다 뭐예요? 다 주식으로 전환한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CB와 삼자배정, 전환사채와 삼자배정이 굉장히 다른 듯 하지만 비슷하다 봐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비슷하다는 이유가 그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고요? 자, 전환사채도 똑같아요. 전환사채도 100억을 발행한다. 그럼 전환가액이 막 2,000원이야. 2,000원. 전환가액이 2,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800원이야. 여러분 어떡할 거야? 어머나, 어떡할 거야? 아니, 내가 100억을 3년 동안 빌려줘놨더니 3년 뒤에 보니까 800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끌어올려야 돼요. 작업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굉장히 쉽죠. 내가 돈을 벌고 싶다. 내가 시간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그 뭐 하면 된다? 1. 아까 뭐였어요? 1. 공모가 아래. 2. 12. 전환사채 발행가 아래. 3. 삼자배정 발행가 아래.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은요, 사놓고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진짜 100% 수익 봐요. 진짜. 기본 최소 수익률 캐파가 수익률 폭이 50% 나옵니다. 50%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혀두시고 뭐 한다? 여기다 여러분들이 기법까지 만약에 만들어서 적용한다. 예를 들면 봐봐.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삼자배정 보호 예수가 풀렸어요. 아니면은 이제 한 달 뒤면 풀려. 근데 차트를 봤더니 내가 원하는 매수 타점이야. 그럼 뭐예요? 이런 종목이 슬슬 한 달 뒤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차트를 만들고 있으라는 게 큰 거죠. 아니면은 차트를 왜 계속 만들고 있지라고 해서 봤더니 지난달에 전환사채 전환한 거야. 전환사채 행사한 거야. 행사해서 200만 주가 만약에 상장됐어. 전환됐어.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차트 만드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매수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도 확인한다고 하면은 돈 벌기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 가시면서 하나하나 누적해 나가면은 돈 벌기 정말 쉽고 여러분들 계좌 정말 많이 바뀌어요. 장담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더 많은 기법들이나 강의들이나 그런 거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계좌를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호 무엇을 산호의 선호였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